이 단어는 처음에는 되게 쉬운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좀 어렵게 끝나거든요. 그래도 이번 이 단원의 목적이 물질을 구별하는 것에 있다는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에 명심을 하고 이제 공부합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번 파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밀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밀도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밀도를 딱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보다는 밀도의 측정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밀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질량과 부피, 즉 크기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크기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질량의 측정이에요. 질량. 제가 분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노란색 분필이고요. 하나는 하얀색 분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되게 비슷비슷하죠. 얘의 성질을 측정하는데 얘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길이는 자료 가지고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측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수치화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수치를 하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1보다 2가 크죠? 2보다 3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두 개 들고서 하얀색 분필이 더 무거워. 더 무겁다는 거 말만 되지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하얀색 분필은 5g이고 얘는 4g이야. 그러면 5g으로 얘보다 노란색 분필보다 1g이 크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수치화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전자적으로 쓰는 거죠. 전자적으로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무척 쉽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할 거고요. 상태를 딱 봐서 0점을 맞출 거예요. 0점 조절. 0점 조절은 그냥 단추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요. 끝이에요. 그때 나오는 수치를 읽을 거예요. 수치. 제가 쭉 단계적으로 적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자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추 몇 개 있고요. 여기에 뭐가 딱 올릴 거예요. 올리면 여기 숫자가 딱 찍혀요. 쉽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0인 것만 확인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0, 0점으로 조절하고요. 딱 올라갔으면 숫자가 찍혀요. 그러면 10 그란다 여기 가니까 보일 거니까 금방 읽어요. 전자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되게 쉽고 금방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접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로 질량의 측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점은 위접시적의 사용법이죠. 이번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요, 0점이에요, 0점. 0점 조절은 위접시적을 아래쪽에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이쪽으로 빼면 무거워지고 안쪽으로 들면 가벼워지고 해서 가운데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평을 맞출 거예요. 수평. 두 번째는요, 물체를 올려놓을 거예요. 아무 곳에나 물체를 올리면 되는데 좀 편한 쪽에 물체를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분동을 올릴 거예요. 분동. 주의할 사항은 분동은 무거운 걸로 올릴 거고요. 무거운 것부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것부터 올리면서 무거우면 내려서 가벼운 거. 즉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분동을 올려놔서 무거우면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이거 내려고 그 다음 거. 그래서 여기가 항상 수평이 맞춰지도록 물체를 분동을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거운 것부터고요. 그 다음에 핀셋으로 만들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물질이나 다른 게 묻어가지고 분동의 질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옮길 거고요. 결과적으로 분동을 열심히 올려서 무엇을 할 거냐? 균형을 맞출 거예요. 균형을 맞춘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분동에는 전부 다 질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의 질량을 합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분동의 질량을 합산하는 것이 그 물체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위쳐 시절의 측정법은 이 파이를 가지고도 수행평가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가장 많이 되는 거, 무거운 것부터 안 올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핀셋으로 옮기지 않고 손으로 막 잡는 경우 감점이 되겠죠. 0점 조절 못해도 감점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점 조절하는 거 연습하시고, 무거운 것부터 올리고, 핀셋으로 올리고, 균형을 잘 맞출 때까지 시도를 하는 거, 이거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동의 질량을 정확히 합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는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부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모양이 일정하다. 모양이 일정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공식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같은 경우, 혹은 어떠한 기둥의 모양, 혹은 어떠한 풀의 모양, 혹은 어떤 구의 모양 같은 경우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특별하게 공식은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되고요. 얘는 밑넓이, 높이가 되겠고요. 얘는 똑같은 거에다가 여기 곱하기 3분의 1 할 거예요. 이거 이 공식 곱하기 3분의 1은 얘의 부피가 되겠죠. 얘는 3분의 4 파이 r의 30이다 라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모양이 일정하다면 측정을 하면서 부피를 금방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모양이 불규칙하다. 이제 불규칙하면 도움을 얻어야 돼요. 불규칙 모양일 경우에는 대부분 액체에 담가서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물이 이만큼 썼어요. 물이 이만큼 썼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곳에. 이런 물체가 들어갔어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물체가 들어갔으면 처음에 눈금과 나중에 눈금의 요 차이,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요만큼의 차이. 요 차이가 얘의 부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인 경우에는 액체에 담가서 측정을 하는데, 담가놓고 완벽하게 담겨져 있어야 증가되는 부피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액체에 담가놓고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눈금 실린더라고 해요. 눈금 실린더 또는 메스 실린더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눈금이 적혀있는 실린더, 이제 그런 모양인데, 비커에도 눈금이 적혀있지만 그렇게 정확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눈금 실린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볼게요. 눈금 실린더는 먼저 눈의 위치, 수평하게 봐야 돼요. 수평.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이 이렇게 차 있다면 사람의 눈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수평하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본다 안 되고요, 이렇게 본다 안 돼요. 수평한 곳에 놓고 똑바로 위치를 찾아서 봐야 돼요. 이것도 수행평가할 때 감점 사항 중에 하나예요. 부피를 측정하는데 눈금 실린더를 들어서 본다, 감점이고요. 아래에서 내려본다, 감점이고요. 대충 본다, 감점이에요. 눈의 위치를 딱 보면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구나 해서 맞게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의 위치가 수평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뜨는 물질이다. 스티로폼은 물에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가야죠. 그럴 때는 뜨는 물질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완벽하게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잠기게 하는 도구로는
관은 철사를 사용해서 담그도록 해야 돼요. 철사를 사용해서 얘가 완벽하게 담겨야지 그냥 뜬 상태에서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물에 담그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뜨는 물체는 간의 철사를 사용하는 것이 물에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설탕의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혹은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넣을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녹으니까. 그래서 안 녹는 액체를 써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소금의 밀도를 측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감점이에요. 그럴 때는 식용유를 주세요. 기름을 주세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름으로 대체를 해서 부피를 측정해야 돼요. 왜냐면 소금은 물에 녹고요. 기름에 안 녹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 물질이 녹는 거다 그러면 이 눈금 실린더에 그 액체를 담그면 안 되겠죠. 안 녹는 액체로 실험을 해야 돼요. 이제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할 때 하는 것과 이것은 3번은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액체는 안 녹는 액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위 한번 알아볼게요. 단위. 질량의 단위는 그람, 킬로그램 등이 있고요.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 센티미터, cc 등이 있는데요. 알아둘 점은요. K가 붙으면 1000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미리가 붙으면 0.01을 곱했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C가 붙으면 밀리가 붙으면 0.001을 곱하는 거고요. C는 0.01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위적으로 하나 더 알아둘 점은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 밀리리터와 똑같은 부피라는 거. 요거 정도 알아두면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밀도를 공부할게요. 밀도는 진짜 중요하고요. 설명할 거는 단순하지만 공부할 거는 많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은 진짜 딱 개념만 말하면 밀도 공식에서 끝이에요. 공식. 밀도에 대한 공식은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예전 파일에도 있었죠. 이렇게 적어드렸죠. 이게 밀도 공식이에요. 뜻하는 말을 알아보면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일정한 부피가 가진 질량, 이렇게 하면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즉 똑같은 양의 부피가 어떤 것은 질량이 얼마다, 어떤 것은 질량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은 이만큼의 질량이 A고 똑같이 은은 B고 구리는 똑같은 부피가 C다. 똑같은 부피를 준비하고요. 각각의 질량을 재면 전부 다 질량 값이 다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같은 부피일 때 같은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부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부피를 다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1이랑 부피 1일 때 질량이 얼마이냐로 계산한 것이 밀도예요. 그래서 밀도의 진짜 뜻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될 거예요.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라는 거 알았으면 왜 공부하냐? 밀도는 바로 세기성질이에요. 세기성질. 물질마다 달라요. 그리고 물질마다 다름으로 얘는 물질의 특성이 돼요. 세기성질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금을 이만큼 준비하죠. 또 금을 이만큼 준비해도 얘의 밀도와 얘의 밀도는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세기성질이죠. 그 다음에 은을 준비했는데 똑같은 부피의 은을 준비했을 때 얘의 값과 얘의 값이
달라요. 다르니까 근과 은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돼요. 이게 밀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량값과 부피값을 가지고 밀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못을 하나 준비했어요. 못을 준비했어요. 이 못이 뭘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만들어진 못이 있어요. 쇠 못이든 플라스틱 못이든 못을 준비했어요. 이 못의 밀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밀도를 측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도를 측정한다 라는 소리는 공식에 의해서 질량도 측정한다. 질량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질량도 측정할 거고 부피도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질량 측정 쉽죠? 전자적으로 올리면 되죠? 밀접수저를 사용하면 돼요. 얘 그래서 밀접수저에 넣었어요. 1접수저로. 그랬더니 2g 나왔어요. 2g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2g 나와서 공식상 2g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이제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얘를 눈금치에 퐁당 빠뜨렸어요. 물에 가라앉았네요? 녹지 않았네요? 준비가 됐어요. 근데 눈금 실린더에 이런 눈금 실린더에 이거밖에 없는데 못이 하나 들어갔더니 눈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못이 너무 작아서 눈금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못 있으면 똑같은 못 해야겠죠. 똑같은 못을 한 10개 정도 집어넣었어요. 10개 집어넣었더니 2ml 상승했어요. 근데 2ml 상승한 게 뭐? 10개예요. 그러면 못 하나는 얼마일까요? 쉽죠? 못 하나는 0.2ml죠. 왜 0.2ml를 측정을 단번에 못했느냐? 못 하나도 퐁당 빠뜨리는데 물에 늘어난 게 거의 안 늘어나서 측정 오차가 너무 크고 측정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못을 10개를 집어넣었더니 눈금에 보일 만큼 증가해서 그걸 가지고 2ml 됐구나. 못 10개가 2ml면 못 1개는 0.2ml겠구나 라고 해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부피를 써야죠. 못 1개니까 0.2ml 계산하면 되죠? 약분하면 10이 나오죠? 10에서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까지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질량값과 부피값의 각각의 크기 성질을 가지고 새로 계산하는 세기 성질이고요. 직접 구할 때는요, 밀도 공식을 한번 써보고요. 거기다가 질량값을 넣고요. 부피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시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각각의 문제집에 있으니까 한번 주관식 같은 경우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라앉는 것과 뜨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요. 기름이 물에 기름과 물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기름이 뜬다죠. 기름이 왜 뜨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벼워서 떠요 라고 해요. 기름이 뜨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주 옛날부터 가벼워서 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 가벼워서 뜬다. 그럼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 이만큼 기름이고요. 여기 이만큼 물을 준비했어요. 물 한 방울. 그래서 이 물 한 방울 여기 퐁당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가벼우면 물이죠. 이 물이 뜰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물 한 방울 집어넣으면 이 물 한 방울 여기 가서 가라앉아요. 물 한 방울이 가라앉아요. 혹은 바닷물이 있고요.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가 훨씬 가볍죠. 바닷물 전체보다. 근데 돌멩이 던지면 돌이 가라앉죠. 그럼 가벼워서 뜨고 무거워서 가라앉는 게 아니죠. 이유는 기름이 뜨는 이유는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뜬다래요. 우리가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을 비교할 때는요, 밀도로 비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도가 크다 라는 사실은 가라앉는 것, 이러한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즉,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다 나가면 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딱 봐도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물의 밀도가 크다, 기름의 밀도가 작다. 즉, 물의 밀도, 기름의 밀도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것들에 관해서 79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79페이지 그림은 여러가지 액체 혼합물에 여러가지 물질을 집어넣었는데 가라앉아 있는 순서, 가장 밑에 있는 게 밀도가 가장 크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작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82페이지예요. 82페이지를 보면 수은, 사용화탄소, 글리세롤, 식용유, 에탄올 또는 백은, 금, 납, 은 등 고체의 밀도까지 순서대로 무거운 순서부터 적혀 있습니다. 즉, 무거운 밀도가 무겁다, 크다라는 소리는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고, 주변과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는 주변과 비교해서 뜬다, 가라앉는 것을 알아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밀도 측정에서 하나 더 설명, 지금 잠깐 좀 하다가 안 했던 게 있는데, 기체를 해볼게요. 고체의 밀도는 아까 전에 측정한 것처럼 질량을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하면 돼요. 액체 밀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액체는 부피를 바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이것은 상태별 밀도 측정을 알아볼 건데, 고체, 액체, 기체, 당연히 질량을 측정해야 되고요. 부피를 측정해야 되죠. 질량은 바로 얘는 저울로 측정 가능해요. 액체는 저울로 측정이 불가능하죠. 얘는 그릇 포함해 질량을 측정해서 빼기 그릇 질량을 해야 액체만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체도 얘와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 맞은 것을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피는,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눈금 실린더 쓸 거고요. 얘도 똑같이 눈금 실린더 쓸 거고요. 기체는 용기의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풍선을 쓰면 똑같은 모양 거에 풍선의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풍선을 물속에 담가도 되는 거고요. 이처럼 용기의 부피를 측정하면 각각의 질량과 부피값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2단원에서 두 번째 파일은 밀도를 공부했어요. 이제 밀도를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잠깐 파일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의 세기성질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